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를 좀 맥혀볼까요? 중앙일보와 JTBC 그리고 홍석현 전 회장이 자유한국당의 그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. 예. 명예훼손 혐의인데요. 홍준표 전 지사가 그 지난 18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그 기자회견 때 한 말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. 예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지난 탄핵이나 대선 과정에서 보니 신문과 방송을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청와대 특보자리 겨우 얻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. 여기서 조카가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 얘기하는 거죠? 모르죠. 왜냐하면 사실 이게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의 조카인지 네. 어떤 누구의 신문과 방송인지 이게 빠져 있는데 네. 보면은 이제 당연히 뭐 그렇다고 봐야 네, 되겠죠. 홍석현 전 회장을 이제 지칭한 것을 봐야 되겠죠. 네. 뭐 홍석현 전 회장은 물론이고 그 중앙일보나 그 JTBC로서는 그 발끈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는데요. 홍준표 전 지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맥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? 자, 홍준표 전 지사의 이런 그 발언의 기획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죠. 네, 홍준표 전 지사 이 막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그의 그 거침없는 막말, 단순 실수나 실언인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. 나름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온 막말인 경우가 많은데요. 이 대선 때 그 대표적인 게 그 설거지 발언입니다. 하늘이 정해놓은 것인데 여자가 하는 일을 그 남자에게 시키면 안 된다. 이 설거지는 그 여성의 몫이다. 이렇게 발언을 해서 결국은 그 대선 후보 토론회장에서 이제 사과까지 했지만 예. 그러나 아주 이 발언을 아주 즐겼죠. 네, 이 남성주의 경향이 강한 보수적인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었다. 이제 이런 해석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? 이번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. 이 발언이 나온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대표 출마 그 기자회견 자리였는데 이 작심하듯 쏟아내는 발언이었습니다. 같은 말을 무려 그 2번이나 했다고 하죠. 중앙일보와 그 JTBC를 정조준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. SBS만 행복하고 KBS, MBC는 요즘 힘들 것이다. 중앙도 행복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지난번 그 ABC 옆에 유료부수 조사를 보니까 이 조동중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. 서열이 바뀌었더라. 이러면서 그 중앙일보를 이제 그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. 한마디로 그 중앙일보와 그 JTBC를 그 디스한 것인데요. 그러면서 결국 그 정권에 그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. 홍석현 전 회장이 그 특사로 간 것이 바로 그 증거다. 이제 이런 말을 한 셈이죠. 왜 중앙일보와 JTBC를 타깃 삼은 걸까요? 네, 그게 일단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그 성향을 보면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에 그 반대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죠. 대선 때 그 24.03%를 이제 득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그 탄핵 반대 지지 세력의 지지 때문이다.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중앙일보와 그 JTBC가 문제 삼고 나서자 내가 한 말 가운데 어디에 그 중앙일보, JTBC, 홍석현 전 회장이 한 말이 있더냐 이러면서 곧바로 그 방어막을 치고 나온 것도 사전에 그 상당히 그 치밀하게 준비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이 바로 그 탄핵 반대 세력에게는 이 중앙일보 특히 그 JTBC가 이제 말하자면 이 감정의 선을 자극하는 이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특보 얘기가 나오잖아요. 청와대 특보 2명밖에 없었어요. 문정인 교수하고 홍석현 전 회장하고. 그렇죠.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. 이건. 그렇죠. 이제 그 중앙일보나 그 JTBC 주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. 이 초등학생 정도의 그 독해력만 있어도 그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홍준표 전 지사가 굳이 그런 꼼수로 이 책임을 좀 피하려는 것을 보면은 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됐는데요. 예. 그러자 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언론 자유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. 무슨 언론 자유를 말하는 겁니까? 네. 지금은 그 1인 미디어 시대이고요. 이 자신과 같은 개인도 언론의 그 자유가 있다. 그런데 그 거대 언론이 나서서 이 개인의 그 정치적인 판단을 봉쇄하기 위해서 사과와 그 법적 조치 운운한다. 이러면서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그 홍준표 전 지사가 이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 말이죠. 또 그 대통령 특보를 맡는 등 이 권한 유착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주에 부적절한 그 처신을 제작한 것인데
발끈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오히려 그 반박까지 했습니다. 아니 뭐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근데 문제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, 물론 이제 그 홍석현 전 회장의 그 동의 없이 청와대가 그 일방적으로 홍석현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이제 그 지명을 발표를 했다는 게 그 중앙일보 측의 주장이고요. 청와대도 결국 이를 취소를 했지만 그러나 그 청와대가 그 특보로 그 이제 발표를 한 것만은 사실이죠. 어쨌거나 이 홍석현 전 회장의 그 행보, 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뭐 전혀 없다고 이제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. 그렇지만 이 중앙일보나 JTBC를 정권에 갖다 바쳤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. 그것은 그 중앙일보나 JTBC의 보도가 그동안 그러한 그 편향성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걸 입증할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. 어쨌든 이 같은 발언은 그 이들 언론의 그 신뢰성을 그 결정적으로 좀 그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 정치인이 함부로 그 뱉을 말은 아니었는데요. 이 정치인이 그 언론을 그 적대시하는 것은 거의 뭐 자멸적 그 자충수나 마찬가지다.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바로 얼마 전 청와대와 그 새누리당이 보였던 행태이기도 했었죠. 조선일보 얘기하는 겁니까? 맞습니다. 네. 이 TV조선이 그 최순실 게이트를 그 본격 보도하던 때였고요. 이 조선일보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처가 부동산 그 넥슨 매각 의혹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을 그 정조준했던 때이기도 했죠. 예. 그러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이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. 이렇게 좀 비난하고 났은 적이 있었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김진태 당시 그 새누리당 의원이 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언론인은 바로 조선일보의 그 송영 주필이었다. 이렇게 폭로를 하고 결국 그 구속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죠. 그러나 이제 그 결말. 구속이 됐었다고요? 송영 주필이? 네. 구속은 안 됐던가요? 네, 구속은 안 됐고 불구속 기소한 걸로 불구속 기소가 됐었죠. 네네. 네. 네, 맞습니다. 이 불구속 기소가 됐었고 이제 그 관련자가 이 구속 기소가 됐었죠. 어쨌든 그 결말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났는데요. 자, 홍준표 전 지사와 중앙일보의 사태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법원이 결론을 내려주겠죠. 네, 근데 벌써 뭐 홍준표 전 지사는 좀 걸려 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. 네.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.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은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자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저는 GH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니요. 아니, 안녕하십니까? 아니요. 아, 저도 뭐 그다가 안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때문에 나라 걱정. 저런 안지나 사나 나라 걱정. 걱정을 사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? 사긴 사는데 내 돈을 사진 않고. 그게 생활의 지혜지. 그러니까. 특히 그 MB님 어떤 걱정을 사셨어요? 안보. 안보가 너무 안 보이지 않느냐. 응? 이럴 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안보몰이를 해야 되는데. 그렇지, 색깔론 해가지고. 예, 그래도 하긴 하던데. 잘 안 맥히잖아. 정 같진 않아. 그 우리 식구들한테 좀 더 세게 해보라고 조언 좀 해주세요. 그 군복 입고 당사 출근 안 할까? 좋다. 이 결연한 의지도 보여주고. 와, 그 좌로 굴러 우로 굴러도 한 번씩 하고. 낮은 보복도. 낮은 포복 딱이지. 이 낮은 포복을 해야 발목을 잡잖아. 발목 저기 딱 주면 돼. 아하. 전부 엎드려! 엎드려! 자,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발목을 잡는다. 실시! 실시! 저기 여보세요. 예? 왜? 내 발목이야. 아,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잡으려면. 아무리 그래도 피하 식별을 해야지. 에이, 피하는 뭔데요? 어머나. 왜?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. 잠깐씩 자나봐. 그럼 얘기하 자꾸 보는 거지. 엎드려 잤지, 지금 잠깐. 순간, 예. 잠깐, 몇 번 그러니까 눈이 했으니까. 이렇게 까대니 똑같이 잠들더라고. 배가 다니까. 그러니까. 그래, 무슨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? 아니,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어딨습니까? 일단 자꾸 보는 거지. 그래, 그건 또 그래. 협치하라 그랬는데, 너는 했냐? 그럼 또 할 말이 없잖아? 난 요즘 그게 제일 웃겨. 응. 우리가 요즘에 한창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. 지금 이게 나라냐? 우리 재활은 끝내주지. 아니, 어떻게 그걸 다 주워 쓰냐? 엄청 주웠어. 불통, 오만. 우리가 전부 들었던 얘기들 그대로 다 수다 다 갖다 써. 아니, 무슨 넉마도 아니고. 넉마야. 아. 그래, 지금 우리 당 식구들이 이게 지금 나라다운 나라냐?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래! 재밌다. 응. 재밌지? 할 말 없지, 뭐. 그러니까, 아유, 예, 발목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우리 당 식구들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정신무장, 재무장하고 덤벼 드셔야 됩니다. 막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좀 엎어진 김에
엎어져 있구나, 아직. 예. 내 너무 말을 바래. 엎어진 김에 정신무장 하자는 의미로 한번 굴읍시다. 나 안 굴러봤는데. 아, 나는 굴러봤겠나. 그럼 굴러봐요, 그럼. 잘 굴러! 저 이빨, 아니. 치아는 반드시 활짝 보여야 됩니다. 자세 좋고, 우러 굴러! 아, 이거. 뭐, 이 정도면 굴을만 하네. 아, 나도 이제 처음 굴러보는데, 아, 나 체질인가 봐. 그럼 말뚝 박든가. 어떻게 박는지 몰라. 말뚝도 이 광대뼈에다가 갖다 대봐요. 에이, 갓대대는 아니지. 왜 자꾸, 왜 그러는데. 일부러 그런 거지. 틸라고. 에이, 여기 오른쪽 광대뼈에다가 응. 이렇게 딱 갖다 대봐요. 그건 개머리판이고. 아니지. 아이고, 광대 나갈 뻔했으면서, 이거. 교관한테 말이 많다, 지금. 훈련병 몇 번이야? 503번입니다. 아, 깨알 같다. 그치요? 잘 친다, 깨알 개그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우리 너무 독했어. 도끼 좀 빼야 돼. 오늘 많이 뺀 것 같은데. 더 빼야 돼. 더 빼고 그냥 히더 개그 이런 거 가야 돼. 부담 없고 좋지 뭐. 자, 프라그백의 실시! 구르에 맞춰 복잡합니다. 하나에 내가 왜 그랬을까? 둘에 예전엔 안 그랬는데, 예전에도 그랬어요. 그랬었나? 네, 그랬지. 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건데. 아, 많이 좋아. 아, 그래도, 자, 그러면은, 자, 한번 더 시작을 아니 해볼까? 근데 왜 자꾸 명령지를 응? 미안합니다. 바꿔서 해요. 네, 하세요, 그럼. 훈련병 번호 몇 번 하실래요? 번호? 예. 난 단위 좀 높은 걸, 센 걸 해야지. 22조 훈련병 예! 전방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힘차게 외칩니다. 실명돼도 돼? 안 되지. 아, 그럼 이걸로 외칠게. BBK! 아, 그만. 그것 때문에 복학하고 나오신 분, 그분 요즘 SNS 시작했다? 아, 그분도 할 말 많을 것 같은데. 앞으로 어쩌지? 뭘 어떻게 해요? SNS 시작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되지. 댓글. 안녕, 반가. 나 MB야. 너의 SNS는 정말 읽을거리가 풍부하구나. 비공개로 바꿔놓고 나랑 둘이서만 주고받고 그래 공유하면 안 될까? 이런 식으로. 그러시든가 뭐.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. 그럼 그리고 그분 따위면 또 기각되더라. 예. 살아있네. 예, 뭐 살아있는 게 어디 한둘입니까? 예, 내가 볼 땐 검찰 내부에도 우리 우전수석 라인들 아직 많이들 살아있고 뭐 다 그런 거지. 에이, 그건 모르는 거지. 확인 안 된 사항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. 왜 이런 식으로 할까? 그거 참 큰일 날 사람이네. 이제 밥이나 먹읍시다. 정신 재무장으로 몇 번 굴르고 났더니 한 방에 허기가지네. 그래요. 아, 그럼 맛있게 드시고요. 우리 식구들한테도 정신무장 단단히 해서 더 열심히 반대를 외치달라고 아낌없는 조언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랬습니다. 예. 자, 그럼 가보겠습니다. 많이 드시고. 예, 저는 난 나가서 밥 먹어야 때는 되니까. ETBC를 정조준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. SBS만 행복하고 KBS, MBC는 요즘 힘들 것이다. 중앙도 행복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지난번 그 ABC 옆에 유료부수 조사를 보니까 이 조동중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. 서열이 바뀌었더라. 이러면서 그 중앙일보를 이제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. 한마디로 그 중앙일보와 그 JTBC를 디스한 것인데요. 그러면서 결국 그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. 홍석현 전 회장이 그 특사로 간 것이 바로 그 증거다. 이제 이런 말을 한 셈이죠. 왜 중앙일보와 JTBC를 타깃 삼은 걸까요? 네, 그게 일단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그 성향을 보면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에 그 반대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죠. 대선 때 그 24.03%를 이제 득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그 탄핵 반대 지지 세력의 지지 때문이다.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중앙일보와 그 JTBC가 문제 삼고 나서자 내가 한 말 가운데 어디에 그 중앙일보, JTBC, 홍석현 전 회장이 한 말이 있더냐 이러면서 곧바로 그 방어막을 치고 나온 것도 사전에 그 상당히 그 치밀하게 준비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이 바로 그 탄핵 반대 세력에게는 이 중앙일보 특히 그 JTBC가 이제 말하자면 이 감정의 선을 자극하는 이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특보 얘기가 나오잖아요. 청와대 특보 2명밖에 없었어요. 문정인 교수하고 홍석현 전 회장하고. 그렇죠.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. 이건. 그렇죠. 이제 그 중앙일보나 그 JTBC 주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. 이 초등학생 정도의 그 독해력만 있어도 그 다 알 수 있는 일인데
홍준표 전 지사가 굳이 그런 꼼수로 이 책임을 좀 피하려는 것을 보면은 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. 예. 그러자 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언론 자유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. 무슨 언론 자유를 말하는 겁니까? 네. 지금은 그 1인 미디어 시대이고요. 이 자신과 같은 개인도 언론의 그 자유가 있다. 그런데 그 거대 언론이 나서서 이 개인의 그 정치적인 판단을 봉쇄하기 위해서 사과와 그 법적 조치 운운한다. 이러면서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그 홍준표 전 지사가 이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 말이죠. 또 그 대통령 특보를 맡는 등 이 권한유착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주에 부적절한 그 처신을 지적한 것인데 발끈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오히려 그 반박까지 했습니다. 아니 뭐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근데 문제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, 물론 이제 그 홍석현 전 회장의 그 동의 없이 청와대가 그 일방적으로 홍석현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이제 그 지명을 발표를 했다는 게 그 중앙일보 측의 주장이고요. 청와대도 결국 이를 취소를 했지만 그러나 그 청와대가 특보로 그 이제 발표를 한 것만은 사실이죠. 어쨌거나 이 홍석현 전 회장의 그 행보, 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뭐 전혀 없다고 이제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. 그렇지만 이 중앙일보나 JTBC를 정권에 갖다 바쳤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. 그것은 그 중앙일보나 JTBC의 보도가 그동안 그러한 그 편향성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걸 입증할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. 어쨌든 이 같은 발언은 그 이들 언론의 그 신뢰성을 그 결정적으로 좀 그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 정치인이 함부로 그 뱉을 말은 아니었는데요. 이 정치인이 그 언론을 그 적대시하는 것은 거의 뭐 자멸적 그 자충수나 마찬가지다.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바로 얼마 전 청와대와 그 새누리당이 보였던 행태이기도 했었죠. 조선일보 얘기하는 겁니까? 맞습니다. 네. 이 TV조선이 그 최순실 게이트를 그 본격 보도하던 때였고요. 이 조선일보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처가 부동산 그 넥슨 매각. 진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발목을 잡는다. 실시! 실시! 저기 여보세요. 예? 왜? 내 발목이야.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잡으래며. 아무리 그래도 피하 식별을 해야지. 에이, 피하는 뭔데요? 어머나. 왜?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. 잠깐씩 자나봐. 그럼 얘기하. 자꾸 보는 거지. 엎드려 잤지 지금 잠깐. 순간 잠깐 몇 번 그러니까 했습니다. 눈이 이렇게 까대니 똑같이 잠들더라고. 배가 다니까. 그러니까. 그래 무슨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? 아니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일단 자꾸 보는 거지. 그래 그건 또 그래. 협치하라 그랬는데 너는 했냐? 그럼 또 할 말이 없잖아. 난 요즘 그게 제일 웃겨. 응. 우리가 요즘에 한창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. 지금 이게 나라냐? 우리 재활용 끝내주지.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주워 쓰냐? 엄청 주웠어. 불통, 오만. 우리가 전부 들었던 얘기들 그대로 다 수다 다 땄어. 아니 무슨 넉마도 아니고. 넉마야. 그래 지금 우리 당 식구들이 이게 지금 나라다운 나라냐?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래! 재밌다. 응. 재밌지? 할 말 없지 뭐. 그러니까 아유. 예, 발목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우리 당 식구들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정신무장, 재무장하고 덤벼드셔야 됩니다. 막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좀 엎어진 김에 엎어져 있구나 아직. 예. 내 너무 말을 바래. 엎어진 김에 정신무장 하자는 의미로 한번 굴읍시다. 나 안 굴러봤는데. 나는 굴러봤겠나. 그럼 굴러봐요 그럼. 잘 굴러. 저 이빨 아니 치아는 반드시 활짝 보여야 됩니다. 자세 좋고 우러 굴러. 이거 뭐 이 정도면 굴을만 하네. 아. 나도 이제 처음 굴러보는데 나 체질인가 봐. 그럼 말뚝 박든가. 어떻게 박는? 의혹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을 그 정조준했던 때이기도 했죠. 예. 그러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이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좀 비난하고 나선 적이 있었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김진태 당시 그 새누리당 의원이 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언론인은 바로 조선일보의 그 송영 주필이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결국 그 구속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죠. 그러나 이제 그 결말 구속이 됐었다고요? 송영 주필이? 네, 구속은 안 됐던가요? 네, 구속은 안 됐고 불구속 기소한 걸로 불구속 알고 기소가 있는데. 됐었죠. 네네. 네.
네, 맞습니다. 이 불구속 기소가 됐었고 이제 그 관련자가 이 구속 기소가 됐었죠. 어쨌든 그 결말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났는데요. 자, 홍준표 전 지사와 중앙일보의 사태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뭐 같습니다.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법원이 결론을 내려주겠죠. 네, 근데 벌써 뭐 홍준표 전 지사는 좀 걸려 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. 네.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은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자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저는 GH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니요. 네. 안녕하십니까? 아니요. 저도 뭐 그다가 안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때문에 나라 걱정. 저런 안지나 사나 나라 걱정. 걱정을 사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? 사긴 사는데 내 돈은 사진 않고. 그게 생활의 지혜지. 그러니까. 특히 그 MB님 어떤 걱정을 사셨어요? 안보. 안보가 너무 안 보이지 않느냐. 응? 이럴 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안보몰이를 해야 되는데. 그렇지, 색깔론 해가지고. 그래도 하긴 하던데. 잘 안 맥히잖아. 정 같진 않아. 그 우리 식구들한테 좀 더 세게 해보라고 조언 좀 해주세요. 그 군복 입고 당사 출근 안 할까? 좋다. 이 결연한 의지도 보여주고. 와, 그 좌로 굴러 우로 굴러도 한 번씩 하고. 낮은 보복도. 낮은 포복 딱이지. 이 낮은 포복을 해야 발목을 잡잖아. 발목 잡기 딱 좋은데. 아하. 전부 엎드려! 엎드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를 좀 맡겨볼까요? 중앙일보와 JTBC 그리고 홍석현 전 회장이 자유한국당의 그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. 예. 명예훼손 혐의인데요. 홍준표 전 지사가 그 지난 18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그 기자회견 때 한 말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. 예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지난 탄핵이나 대선 과정에서 보니 신문과 방송을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청와대 특보자리 겨우 얻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. 여기서 조카가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 얘기하는 거죠? 모르죠. 왜냐하면 사실 여기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의 조카인지 네. 어떤 누구의 신문과 방송인지 이게 빠져 있는데 네. 보면은 이제 당연히 뭐 그렇다고 봐야 네, 되겠죠. 홍석현 전 회장을 이제 지칭한 것을 봐야 되겠죠. 네. 뭐 홍석현 전 회장은 물론이고 그 중앙일보나 그 JTBC로서는 그 발끈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는데요. 홍준표 전 지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맥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? 자, 홍준표 전 지사의 이런 그 발언의 기획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죠. 네, 홍준표 전 지사 이 막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그의 그 거침없는 막말 단순 실수나 실언인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. 나름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온 막말인 경우가 많은데요. 이 대선 때 그 대표적인 게 그 설거지 발언입니다. 하늘이 정해놓은 것인데 여자가 하는 일을 그 남자에게 시키면 안 된다. 이 설거지는 그 여성의 몫이다. 이렇게 발언을 해서 결국은 그 대선 후보 토론회장에서 이제 사과까지 했지만 예. 그러나 아주 이 발언을 아주 즐겼죠. 네, 이 남성주의 경향이 강한 보수적인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었다. 이제 이런 해석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? 이번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. 이 발언이 나온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대표 출마 그 기자회견 자리였는데 이 작심하듯 쏟아내는 발언이었습니다. 같은 말을 무려 그 2번이나 했다고 하죠. 중앙일보와 그